부의 자유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미스터 킴 인사드립니다. 은퇴하려면 현금 10억은 있어야 한다. 아니다. 30억은 있어야 진짜 부자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턱 하고 막히지 않으십니까?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300만원, 400만원 받아서 숨만 쉬고 모아도 30년, 40년이 걸리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 생 망. 즉, 이번 생은 망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세상이 겁주는 그 30억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잘못된 계산법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빨리 은퇴할 수 있는 비밀 공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진짜 목표 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막연한 두려움을 명확한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손이 가는 새우깡의 가격이 1980년에는 50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내가 10억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꺼내 써야지. 이런 생각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은 여름날의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녹아버리죠. 지금의 300만 원이 20년 뒤에도 300만 원의 가치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20억, 30억을 모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 뭉치를 모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삽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도 스스로 일해서 돈을 불려주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거위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거위가 낳는 황금알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즉, 마르지 않는 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경제학 이론 4%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지난 70년이 넘는 주식시장의 역사를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내 전 재산을 미국 S&P 500에 투자해 둡니다. 그리고 매년 은퇴자금의 4%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생활비를 인상해도 30년 뒤에 돈이 바닥날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오히려 30년 뒤에 원금이 더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미국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8에서 10% 정도입니다. 여기서 내가 4%를 생활비로 꺼내 쓰고 물가 상승분 3%를 빼더라도 자산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거나 성장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계산을 해봅시다. 4%의 법칙을 역산하면 아주 간단한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월 생활비에 300을 곱하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형입니다. 나는 대출금 다 갚았고 부부 둘이서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해. 250만 원 곱하기 300 얼마죠? 7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 혹은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 값이면 평생 월 2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표준형입니다. 가끔 골프도 치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이라도 가려면 월 400만 원은 필요해. 400만 원 곱하기 300, 12억 원입니다. 이 12억이 커 보이시나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가 월세나 은행 이자로 월 4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세금 떼고 공실 걱정하고 수익률 3%로 잡으면 2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이라는 시스템을 빌리면 약 8억 원이나 더 적은 돈으로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 지식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8억 원의 가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럭셔리형입니다. 나는 월 600만 원 펑펑 쓰며 살겠다. 그래도 18억이면 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30억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주식 그거 위험하잖아. 또는 은퇴했는데 폭락장 오면 어떡해? 그리고 나 100살까지 살 것 같아. 맞습니다. 우리는 폭락장을 맞을 수도 있고 100살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대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첫 해에 엄청난 폭락장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10년도 안 돼서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쓰지 말고 굶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4%의 법칙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죽을 때까지 돈이 마르지 않는 시스템, 가드레일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전략이란 자동차가 도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드레일처럼 우리의 인출률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좋으면 조금 더 쓰고 시장이 나쁘면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맨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나요? 하지만 이걸 기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룰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본 보존의 규칙입니다. 폭락장이 와서 내 자산 대비 인출률이 20% 이상 높아지면 그의 생활비를 전년도보다 10% 줄입니다. 둘째, 풍요의 규칙입니다. 시장이 너무 좋아서 인출률이 20% 이상 낮아지면 그의 생활비를 10% 늘려서 보너스처럼 씁니다. 즉, 시장이 폭락할 때 주식을 헐값에 파는 걸 멈추고 현금을 아껴 쓰며 자산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수 ETF에 투자 중인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기로 했죠. 그런데 마이너스 20%의 폭락장이 왔습니다. 4%의 법칙이라면 불안에 떨며 계속 300만 원을 뽑겠지만 가드레일 전략을 쓰는 김철수 씨는 딱 한 번 월 30만 원을 줄여 270만 원으로 버팁니다. 겨우 30만 원 줄이는 걸로 해결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작은 조정이 복리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계좌 수명을 10년, 20년 더 늘려줍니다. 반대로 주식이 급등한다면 생활비를 늘려서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드레일 전략의 묘미입니다. 두려움 대신 통제권을 갖는 거죠. 어떠신가요? 30억이라는 막연한 괴물이 12억 혹은 8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물로 바뀌었나요? 목표가 선명해지면 달리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10억이 옆집 개 이름이냐, 월급 300 받아서 언제 모으냐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시간과 복리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습니다. 처음 1억을 모으는 건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는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4%의 법칙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마르지 않는 셈을 구축하라. 두 번째, 가드레일 법칙에 따라 폭락장엔 10% 덜 쓰고 상승장엔 10% 더 써라. 유연함이 당신의 노후를 지킨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자유롭게 부의 자유를 꿈꾸는 미스터 킴이었습니다. 부의 자유 TV 가족 여러분, 파이팅!